삼국지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바로 상승장군 조온입니다. 단기 필마로 아두를 구해내며 천하의 존경을 받은 용맹한 장수죠.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그 화려한 전공 속에서도 과연 조온이 쉽게 넘기지 못할 강적은 누구였을까? 오늘은 조온조차 이건 좀 힘들다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강했던 5명의 무장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력이 뛰어난 수준이 아니라 삼국지 역사 속에서도 조온과 숨막히는 대결을 펼친 진짜 강자들이었죠. 특히 마지막 1위는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삼국지 전체에서 단 한 번 등장했을 뿐이지만 그 한 번으로 조온의 목숨을 위협했던 미지의 무장이기 때문입니다. 삼국지에 숨겨진 이야기와 예상치 못한 반전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5. 정보. 삼국지에는 수많은 장수들이 등장하지만 단 한 번 스쳐 지나갔음에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정보는 바로 그런 독특한 존재입니다. 관우나 장비처럼 화려한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장에서 여러 번 모습을 드러낸 인물도 아니지만 그는 촉한의 불패장수 조온을 일생일대의 위기로 몰아넣은 거의 유일한 무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도대체 이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이 전투는 제갈량의 2번째 북벌 당시 일어났습니다. 그때 조온과 장포는 위군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기만 작전을 맡았는데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허공군이었지만 실제로는 언제든지 매복에 걸릴 수 있는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비록 조조가 직접 출전하진 않았지만 지휘권을 하후무에게 넘기고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정보라는 숨겨둔 무장을 복명에 잠복시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정보는 등장부터가 조용했습니다. 호기롭게 이름을 알리는 법도 없었고 과시하는 장면도 없었죠. 그러나 전투가 시작되자 그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매복을 맡은 병력이 아니라 직접 선봉을 이끌며 조온의 중군을 정면에서 강타했고 이 한 번의 공격으로 촉군의 진영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때 이미 나이가 많은 조온은 싸우며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사면초가에 몰리게 됩니다. 원작에서는 이 장면을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이 초췌해진 조온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라고 묘사할 정도로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삼국지 전체에서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수만의 위군 사이를 뚫고 아두를 구해낸 인물, 셀. 수없이 많은 강자를 단독으로 상대했던 조온조차 정체조차 알려지지 않은 정보 앞에서는 벼랑 끝까지 몰린 것이죠. 이 사실은 정보가 결코 평범한 장수가 아니라 조조와 하우무가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숨겨둔 비밀병기에 가까운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조온은 풍부한 경험과 용기 그리고 장포의 지원 덕분에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그날 정보가 남긴 그림자는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습니다. 전투 이후 그는 완전히 사라졌고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신비로운 공백은 오히려 그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며 한 번 등장했을 뿐인데 영웅의 명성을 위협한 남자라는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보는 한 가지 진실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반드시 유명하거나 떠들썩한 인물이 아닙니다. 말없이 묵묵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판을 뒤집을 힘을 가진 그런 유형이 진짜 강자죠. 정보는 바로 그런 전장의 숨은 고수였으며 그 한 번의 등장만으로도 조온 같은 노장조차 경계하게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4. 문추. 문추는 원소 휘하에서 가장 중요한 무장 중 한 명으로 알량과 함께 하북의 쌍웅이라 불릴 만큼 위용을 떨친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촉이나 오나라의 장수들만큼 오랜 활약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는 삼국지에서 조온과 장시간 정면 대결을 펼치고도 살아남은 극히 드문 장수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문추는 조온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강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두 사람이 맞부딪힌 시점은 원소와 조조의 전쟁이 절정으로 치닫던 때였습니다. 당시 조온은 잠시 유비를 떠나 원소 휘하에 몸을 담고 있었고 삼국지연의 제7회에서는 원소가 조온과 문추를 함께 출전시켜 하북 일대에서 조조군과 맞서게 합니다. 이 전투에서 두 사람은 동료이면서도 서로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실력을 겨루는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량이 관우에게 백마에서 참수당하는 사건 이후 원소군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문추는 이를 수습하고자 곧바로 출전해 친구의 원수를 갚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조온은 원소 진영을 떠나 유비에게 돌아가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은 다시 마주섰는데 이번에는 적으로서였습니다. 두 사람의 일기토는 매우 치열했고 무려 60나 이상을 겨뤄도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작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장기전 묘사로 두 사람이 얼마나 막상막하의 실력자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젊은 나이였던 문추는 단단하고 과감한 공격으로 조운을 완전히 밀어붙이지는 못했지만 조운 역시 쉽게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한치의 방심도 하지 않는 모습은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비록 문추는 이후 관우의 기습을 받아 전사하고 말았지만 조운과 대등하게 맞선 기록만큼은 변함없는 그의 명예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가 관우라는 전설적인 전투기계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면 더 큰 업적을 세웠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문추가 조운을 오래 붙잡아 둘 수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운처럼 수많은 전투에서 단독으로 승리를 거둔 인물조차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강호를 만나면 결코 쉽게 이길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삼국지 시대의 진정한 강자들은 반드시 유명하거나 화려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문추는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3. 허저, 조조, 휘하의 수많은 장수들 가운데 장효가 지략을 갖춘 호장으로 불렸다면 허저는 그야말로 전장의 괴력 그 자체였습니다. 회남 출신인 그는 본래 앙내거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재앙이 따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힘이 넘치고 두려움을 모르는 사내였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수레를 들어올리고 맨손으로 무기를 부러뜨릴 정도의 괴력을 지녔으며 조조는 그를 두고 항우가 다시 태어난 듯한 장수라며 곁에서 떠나지 않게 했습니다. 허저가 특별한 이유는 조운과 두 번이나 정면으로 맞붙었고 두 번 모두 승부가 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삼국지연의에서 조운은 대부분의 싸움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그와 장기간 접전을 벌이고도 버텨낸 인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허저의 무력은 단순한 호위장수의 범주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양산 전투에서 벌어졌습니다. 유비의 명을 받은 조운이 조조군을 막아섰고 허저가 이를 맞받아 나옵니다. 두 사람은 전장 한가운데서 30합 이상을 겨뤘지만 아무도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조운이 가볍고 날렵한 창술로 흔들어 놓으려 하면 허저는 순수한 괴력과 버티는 힘으로 이를 끝까지 막아냈습니다. 결국 승부는 나지 않았지만 이 장면은 촉군 장수들마저 허저의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대결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20합이 넘도록 서로 밀리지 않았고 결국 조조가 조운의 끈질긴 전투력에 부담을 느껴 퇴각을 명령할 정도였습니다. 반대로 유비는 허저를 두고 조운과 맞설 만한 진짜 강자라며 높게 평가했죠. 두 번의 대등한 승부는 그들이 서로에게 맞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허저의 진정한 강점은 단순한 힘만이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충성과 투지에 있었습니다. 조조가 적에게 기습을 받았을 때 허저는 홀몸으로 주군을 엎고 포위를 뚫어냈고 그 맹렬한 기세에 적들이 감히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활약은 허저가 단순히 강한 장수가 아니라 방어와 보호에 탁월한 진짜 실력자였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삼국지연의에서 나관중이 조운과 허저의 두 번의 대결을 모두 무승부로 처리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조운은 기계와 품격을 상징하고 허저는 충성과 괴력을 대표합니다. 성격도 스타일도 전혀 다르지만 둘이 만나면 서로를 인정하며 팽팽히 맞서는 장면은 읽는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현대 독자의 관점에서 보면 허저는 단순히 이름이 알려져서 강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힘, 주군을 향한 충성, 쉽게 꺾이지 않는 마음이 진짜 강함을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비록 호위무장으로 불리지만 그는 조운 같은 전설적인 장수조차 방심할 수 없게 만든 진정한 강자였습니다. 2. 알량. 원소 휘하에서 알량과 문추는 두 기둥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알량은 뛰어난 무력과 전장을 뒤흔드는 기세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누구보다 앞장서며 적의 진영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그의 기세는 당시 조조군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백마 전투는 그의 명성을 절정으로 끌어올린 장면이었습니다. 조조가 서왕을 보내 맞서게 했지만 알량은 몇 합 만에 서왕을 압도하며 조조군 전체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 상황에 조조는 결국 관우를 앞세워 알량을 맞게 했고 관우가 불과 3합 만에 그를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우가 나서기 전까지 조조군 전체에서 감히 알량과 맞서려는 장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짧게 등장한 무장이 조운까지도 경계하게 만든 걸까? 그 답은 당시의 전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조운이 아직 유비에게 완전히 돌아오기 전 그는 여러 세력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알량이 맹위를 떨치던 시기는 조운이 혼란스러운 정세 한가운데 있었던 때였습니다.
비록 두 사람이 직접 칼을 맞댄 기록은 없지만 나관중은 서황과 장유 같은 명장들조차 알량에게 밀렸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그가 가진 위압감을 부각시켰습니다. 실제로 연희에서는 조은이 말하길 안량은 결코 가볍게 볼 상대가 아니다 라고 언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같은 무장으로서 인정한 강자의 품격에 더 가깝습니다. 알량이 단순히 힘만 센 장수였던 것은 아닙니다. 백마 전투에서 그는 서왕의 움직임을 읽고 약점을 파고들어 단숨에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처럼 상황을 판단하고 상대를 몰아넣는 능력은 그가 생각 없는 무장이 아닌 진짜 전장의 포식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록 관우에게 목숨을 잃었지만 그의 죽음은 삼국지의 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어떤 영웅들은 길지 않은 생애 동안에도 충분히 역사를 흔든다는 사실입니다. 조은처럼 겁을 모르는 장수조차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은 알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위험 있는 존재였는지를 강하게 증명합니다. 1. 하기돈. 조조 휘하의 수많은 장수들 가운데서도 하기돈은 충성과 담력을 동시에 상징하는 인물로 꼽힙니다. 무장 집안 출신에다 조조와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한 가까운 친척이자 최측근. 특히 여포와의 전투에서 눈에 화살이 꽂힌 상태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화살을 뽑아 눈알째 삼킨 뒤 다시 돌격한 일화는 지금까지도 그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면으로 전해집니다. 삼국지연에서는 관우, 장비, 여포 등 수많은 명장들과 맞붙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물론 조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조은은 흔히 백전불패의 이미지로 묘사되지만 하기돈만큼은 쉽게 제압하지 못한 몇 안 되는 장수였습니다. 연애 38회 유비가 서주 패전 후 조조군에게 쫓기던 순간 조은은 단기 필마로 적진을 돌파하며 아두를 구해내고 여러 조조군 장수를 단숨에 베어 넘기는 괴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맞닥뜨린 하기돈은 패퇴했을 뿐 목숨을 잃지 않았고 전열을 정비해 다시 조조 휘하에서 활약합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좋았다가 아니라 하기돈 자체가 전장을 읽는 능력과 생존 기술, 방어력까지 모두 갖춘 노련한 장수였음을 보여줍니다. 순수 무력만으로는 조은에게 미치지 못했지만 전투 감각과 끈질김만큼은 결코 가볍게 볼 상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조조가 중대한 요충지마다 하기돈을 배치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허창방어, 복양전투, 한중전선 등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언제나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책략가도 전투광도 아니었지만 충성과 배짱만큼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였기에 조조가 절대적으로 신임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연희에서 하기돈은 여러 차례 총나라 명장들과 맞붙고도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소모품 장수가 아니라 작가가 의도적으로 강한 존재감을 부여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은 또한 그를 끝내 쓰러뜨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실력을 반영하는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수많은 장수들이 조은에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어간 것과 달리 하기돈은 조은조차 함부로 넘지 못한 몇 안 되는 강자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를 조은이 쉽게 건드릴 수 없었던 5명의 장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조은은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상승장군, 패배를 모르는 명장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죠.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고 강자 위엔 더 강자가 있다. 오늘 소개한 5명의 무장, 강직한 하기돈, 기세로 밀어붙이던 알량, 불굴의 허저, 거친 기계를 지닌 문추, 그리고 정체가 신비로운 정보까지. 이들은 성격도 전투 방식도 서로 다르지만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조은조차 가볍게 볼 수 없었던 강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맞대결은 단순히 칼끝을 겨누는 싸움이 아니라 용기와 판단력, 전장 감각이 얽히는 진짜 무인의 승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진짜 영웅은 명성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강자를 인정할 줄 아는 그릇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조은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5명 가운데 과연 누가 조은에게 가장 큰 압박감을 줬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삼국지 속에서 조은과 맞붙어도 밀리지 않을 것 같다는 다른 인물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지를 비롯한 옛 영웅들의 이야기, 혼돈의 시대에서 빛난 지혜와 담대한 선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북소리가 울리면 우리는 또다시 영웅들이 살아 숨쉬던 그 경랑의 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